네, 이 하인리 3세 시절에 있었던 일 잠깐 언급을 했었죠. 교황 네. 3명이 세워져가지고 그거를 중재하기 위해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한테 SOS 쳤던 거 기억나죠? 예, 네. 그래서 3명 다, 그 물리쳐버리고 새로운 황제를, 교황을 세우기도 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임명할 수 있는 최고의 성직자 꼭 요런 포지션이었는데 이제 요게 뒤집힙니다. 아, 왜 뒤집히냐면요. 이제 시간이 이제 가면서 로마 교회도 이제 점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성, 자각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배경에는 이제 그 수도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이 점점 로마 교회의 이제 중심으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이끌 이제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이제 배출이 돼서 로마 교회 안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시기가 지속이 됐는데 요 수도원에서 이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장 먼저 문제 삼았던 게 뭐냐면은 말했던 성직 임명권 있잖아요. 서임권이라고 하는 그거를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가져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교황이 이제 그런 수도사를 이제 가장 최측근에 임명을 해서 개혁을 진행시키고 이제 이런 과정이었는데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요 그레고리우스 7세 있잖아요. 네. 요 사람이 그거를 주도했던 수도사 출신의 주교였어요. 아,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교황 3명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쵸? 아, 예. 예, 새로 세워지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나중에 자기가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저기 교황까지도 되는 사람이 이 그레고리우스 7세였습니다. 아, 그래서 요런 그런 배경이 이제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요 하인리 4세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약간 조금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었어요. 그때 요 예. 그레고리우스 7세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 성직 임명권이 이제 더는 황제가 행사하면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려요. 당연히 한이 4세는 이제 무시하죠. 쟤 뭘하냐 이런 식으로 그쵸? 예, 뭐라냐면서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혼란을 수습을 하고 계속 이제 내가 임명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73년에 이제 황제가 성직자 임명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계속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단독으로 성직자는 이제 우리가 임명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인리가 이제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지금 닥쳐 있는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을 하고 나서 이제 그냥 성직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임명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거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교황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이제 파문하고 출교해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네. 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신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교황이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카톨릭 체계 안에서는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예수님을 대리해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예,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 당하면은 뭐예요? 저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저주받을 사람하고 내가 계속 교제하고 친교를 한다. 이거는 뭐예요? 어, 이거 큰일 날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예, 여기서도 이제 나오지만 중세시대의 파문이라고 하는 거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여기도 나오죠. 그 누구에게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황제하고 영주들 사이의 관계가 뭐예요? 내가 영지를 주니까 너는 뭐예요? 전쟁이 났을 때 그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도와라. 이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게 왕과 그 황제와 그 영주간의 관계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데 그걸 그래서 충성 맹세를 통해서 그 계약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어, 연결 고리가 되는 그 맹세라고 하는 게 결국 교회의 권위 아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출교, 너는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저주받을 사람이다라고 선언이 돼버리면 어때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 가까이에선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 옛날에 했던 맹세를 지키겠다고 이제 뭐 외적이 쳐들어왔으니까 병사를 이끌고 가서 함께 싸운다. 이런 게 더 이상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왕이 파문 당하면은 귀족과 기사들은 왕에게 한 충성 맹세를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섬겨야 할 왕을 새로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네. 이 교황이 그 황제를 파문, 출교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거기 있는 유력 귀족들한테 너희들 저기 신실한 사람으로 황제를 다시 뽑아라라고 공식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일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러면은 왜 그동안의 교황들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쵸? 영적인 거긴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이 조치를 왜 그동안의 교황들은 사용을 안 했을까? 네.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예, 정치를. 교황권이 사실상 황제권 아래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아, 쉽게 활용한다라는 걸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예, 네. 수도원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그 교황 중심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자라고 하면서 그게 한 1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도 들어오는 거예요? 황제도 우리가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 황제도 기꺼이 파문하고 출교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샤르마뉴가 사실 상당히 위협을 느껴가지고 대관식을 교황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후임 황제는 자기가 직접 씌워줬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네. 그 아들은 그거 아버지 죽자마자 쪼로로 로마로 가가지고 아, 다시 네. 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자각이 생겨나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설령 자각이 있다고 해도 쉽게 시행하기 어려웠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 네가 나를 감히 파문을 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황제권이 더 위잖아요. 그쵸? 네. 예, 이거 군대 측면에서 보면 항명이잖아요. 그쵸? 항명이고 반란이고 대드는 거예요. 근데 더 높은 권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군사가 있잖아요. 그쵸? 군사를 네.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도전을 해? 반란이다라고 하면서 야,
충성맹세했던 제후들 모여라. 우리한테 반란 일으킨 저놈 우리가 토벌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황제 휘하에 있었던 영주들이 협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그 협조를 하면 이제 바뀌는, 교황이 날아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교황이, 네. 이거 이렇게 되면은 군사 이끌고 로마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제 새로운 교황을 뽑기 위한 교회 회의가 열려버리죠. 그쵸? 교황이 망하는 예, 거구나. 교황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잘못 쓰면은 교황이 날아가는 건데 이거 제대로 써서 성공하면 누가 날아가는 거예요? 황제가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 극약 처방, 그쵸? 예. 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물론 이게 사실 영적인 측면에서만 써야 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중세 현실상으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저기 그 최후의 수단이죠. 그쵸? 예,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누구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과감하게 이 권한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용을 했는데 진짜 먹혀 들어가지고 이제 하인리 4세에 반대하는 반대 세력들이 결집을 하기 시작하면서 야, 이제 저기 저주받은 사람 됐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저 사람하고 가까우게 지내거나 충성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충성을 할 사람, 새로 왕을 뽑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국왕을 선출하는 일이 곧장 진행되게 돼요. 예. 예. 네, 당연히 이 하인리 4세는 어떻겠어요? 하임리 사세는 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기도 망한. 네, 자기도 이제 자기를 대적하던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이제 죽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냥 그 권력 투쟁에 패배해서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쵸? 당연히 네, 황제 폐위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의 맹세를 지켜서 나에 대한 도전 아니냐? 저 불법적으로 저딴 식으로 그쵸? 하는 저 가짜 교황을 타도하러 네. 로마로 갈 사람 모여라 라고 해서 더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정원, 더 많이 모이면은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가 날아가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여기서 이제 벌어졌던 건데 국왕을 선출하는 일이 진행됐을 때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붙었을 것 같아요? 하인리 4세 쪽에 더 많이 붙어서 우리 저 악랄한 불법 교황 날리러 가자. 네. 아니면 교황님의 명예에 따라서 우리 새로운 정통 왕을 세워보자. 어느 쪽으로 진행됐을 것 같아요? 황제가 망한. 네,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황제에게 우리 붙읍시다. 저 말도 안 되는 사악한 교황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으니까 우리 올바른 교황을 세우러 갑시다로 집결했으면은 카노사의 굴욕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안 나왔죠. 나왔겠죠. 근데 하인리 4세도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기 세력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집하려고 하는데 이게 돌아가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호시탐탐 그 황제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요번 기회로 해가지고 결집을 하고 네, 그 대대적으로 반기를 든 건데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교황하고 일단 좀 화해를 하는 게 먼저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돼요. 내가 이 황제 그 지위를 지키고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은 좀 안이 꽂고 정말 열받고 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황과 손을 잡는 게 급선무다라고 하인리 4세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가서 교황한테 빌고 어떻게 하는 그 파문당한 거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제 1번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 하인리 4세가 곧장 그레고리우스 7세가 있는 로마로 이제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네, 이게 그에게 심각성을 인지한 하인리 4세가 교황이 머물던 카노사로 달려가는데 원래는 로마로 달려가야 되는데요. 로마로 내려가니까 이제 그 그레고리우스 7세가 오히려 위협을 느꼈다. 우리 그 네, 전에 역사 봤잖아요. 그 네, 교황이 좀 대들거나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딴 그 황제 세우려고 하게 되면은 힘 있는 황제가 어떻게 해요? 군대 그냥 로마로 끌고 가가지고 교황 날려버리고 자기한테 협조하는 교황 세우고 돌아가고 이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하인리 4세는 로마로 내려오는데 교황을 날려버리기 힘으로 교황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돌아가는 상황이 심각하니까 일단 교황하고 화해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예, 네, 좀 안이 꼽지만 어떻게든지 교황과 손을 잡기 위해서 내려오는 건데 교황이 그거를 오해를 하고 네, 쟤 또 군사력으로 나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단 로마로 먼저 오는구나 이렇게 하고 굉장한 이제 고지대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험지인 카노사로 가서 이제 자기 몸을 숨겼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로마가 아니라 카노사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눈이 막 쌓여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네, 눈이 막 쌓여 있는 그곳에서 이제 막 다 걸어 잠그고 이제 막 너 돌아가라 왜 왔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쵸? 하게 되는데 맨발로 그 흰 눈이 있는 곳에서 3일 동안 이제 교황 용서를 구했다기보다도 이제 처음에는 그 아련이죠. 좀 교황님을 좀 뵙게 해달라고 맨발로 서서 3일 동안 그 요청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황제가.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이 어느 한 사람의 집에 가서 맨발로 눈 위에서 네. 제발 좀 저를 만나 주십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일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그것도 여기는 일개 왕이 아니라 어때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주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쵸? 그리고 원래 이때까지는 교황권하고 황권하고 뭐를 더 높이 쳐주는 시대예요? 어, 황제권을 더 높이 쳐주는 시대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구나. 교황권이 더 높구나. 아, 네, 네, 그쵸. 황제도 교황한테 잘못 보이면 저렇게 날아가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네. 이게 당대 사람들한테는 진짜 완전 대충격이었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거라고는 여겨지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이러한 이제 그 전개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났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맞아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황을 이제 아련을 하고 아련하러 가가지고 이제 뭐냐 그 뭐 복종의 의미로 이렇게 납작 십자가 형태로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제 용서를 비는 거죠. 뭐 교황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존경과 사랑의 의미를 담아서 발에 뽀뽀도 하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용서를 받는 거. 그러면 이제 교황은 어떻게 하느냐? 어서 오게 우리 형제여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제 네. 용서해 주는 거를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이런 건데 교황도 이제 그걸 하면서도 굉장히 미심쩍어 했대요.
아, 예, 당연히 그렇죠. 얘가 이게 진심으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걸까? 이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그 하인리 4세도 정말, 아, 내가 교황님한테 잘못했구나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내가 황제권에서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일단 교황 손을 잡아야 되니까 그 앞에서 그냥 사실 수고리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네, 속엔 칼이 있다는 거. 교황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용서하는 듯 하지만 서로가 칼을 품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네, 예, 이게 뭐예요. 그쵸? 근데 이게 그 중세시대 타락한 교회의 현실이 되는 거죠. 그쵸?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참된 그 사랑을 보여야 하는 그런 자리와 절차가 지금 완전히 그냥 정치적인 그런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악용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교황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황제권을 누르고 견제하는 거고 하인리 4세 같은 거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내가 황제권을 회복하는 정치적인 지렛대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우리 기독교 참된 생명의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참 정말 그러니까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만큼 교회가 네,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파문이 그래서 철회가 됩니다. 그런 이제 그 동기 안에서 이제 파문이 철회가 돼요. 파문이 철회가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그 교황이 그 원래 하인리 4세를 파문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그 올바른 이제 우리가 다시 충성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왕을 뽑아야 된다고 해서 뽑았잖아요. 그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럼 그 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 그냥, 파문이 철회됐으니까 아 나는 그냥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갈래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죠.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엔리 4세는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가지고 야 이거 취소됐습니다. 교황님하고 저기 화해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대립왕을 뽑는 대립왕이라고 불러요. 그 아까 말했던 그런 왕. 대리왕을 뽑는데 참여했었던 세력들을 다시 회유하고 그리고 그 일반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우리가 정의의 편입니다 하면서 그쵸? 예, 그런 걸 세우는데 연일 그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편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저 불법자 저거 저 쳐서 부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싸움을 몰아가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내전이 벌어져요. 예. 예, 그러니까 하인리의 사세는 아니다, 우리에게 명분이 있다, 정통성이 있다, 교황님하고 화해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저기 그 뭐냐 대리방으로 세워졌던 그 사람은 아니다, 저거 저기 무슨 저 술수를 써서 지금 저런 거지, 저거 파문당한 애다. 그래 이번 기회에 뭐 저기 뭐냐 파문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리고 애초에 저거는 이제 왕 자격, 황제 자격이 없었던 애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사람을 황제로 좀 세워보자.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파문으로 시작됐지만 이제 나중에는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번 기회에 뭐 더 좋은 왕 세워보자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물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애초에 어, 없잖아. 물러나면 그냥 하인리 4세가 뭐였어? 야, 너 내 뭐야? 저기 이렇게 했을 때 너 이거 이 사람 왕 세우려고 했었잖아. 이거 반역이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그냥 당할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못 아니, 당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저기 교황도 이게 참 무책임해요. 그쵸? 예,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워줬으면은 그 뭐 끝까지 밀어줘가지고 네, 하든가 그렇지도 않고 중간에 와가지고 하인리 4세가 이렇게 정치적 거래하자니까 또 그쪽 손을 들어줘가지고 교황에게 발맞춰줬던 사람들은 이제 뒤로 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전이 결국 벌어집니다. 근데 이 네,
하인리 4세가 비교적 유능한 황제였기 때문에 이 내전을 결국 진압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항해서 이 기회에 새로운 황제 좀 세워봅시다라고 했었던 정치적 라이벌들을 요번 기회에 싹 다 숙청해 버립니다. 네. 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그레고리우스 7세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쵸?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용서받고 갔을 때는 하인리 4세가 너무 열세 같으니까 대리방으로 세워졌던 저 사람, 아, 이거 뭐냐, 우리 화해했으니까 저 사람 따르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하인리 4세 편에 이렇게 서도록 또 도와준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를 역전시킨 건데 이게 그 교황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면은 둘이 이제 이렇게 세력을 팽팽하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동안에 세력이 약화되고 교황권 밑에 더 들어가길 바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인리 4세가 전세를 역전하면서 원사이드 게임 일방적으로 앞서가 아, 예, 그렇게 진행이 안 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서 팽팽한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도와줬더니 어떻게 하는 꽤나 유능한 친구여가지고 게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이제 좀 있으면 그 대리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다 쓸려나가게 생긴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네. 교황이 잽싸게 그 포지션을 바꿔서 다시 하인리 4세 파문 아, 네. 출교 대리방이 저기 정통왕 진짜 왕 저기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여 대리방을 따르라 이렇게 아, 저주받은 저 하인리 4세에게 지원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내려왔어요. 그 말기 저기 그 내전 그 끝날 때쯤 가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독일의 영주 귀족들이 넌덜머리를 내는 거예요. 뭐냐 도대체 저 교황 이랬다 저랬다 무슨 저기 호떡 뒤집냐 파문이 뭐 이랬다 저랬다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 중립 쪽에 서 있었던 영주들이 오히려 말기에는 대거 사인리 4세 쪽으로 옮겨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하, 네. 오히려 몰락이 더 가속화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하인리 4세가 이제 다 장악을 하고 이제 그동안 이제 뭐예요? 자기한테 반기 들었던 사람들 이제 다 숙청하고 처형하고 해서 이제 자기 이제 기반을 정치적 기반을 이제 안정시켜 놓는 그런 국면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예, 그 동안에 교황은 어땠을까요? 그동안의 경험이요? 네,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교황은 어땠을 것 같아요? 뭐, 평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불안했겠죠. 완전 가시방석이죠, 그쵸? 네. 저거 언제, 저거 다음 차례 나라는 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네. 독일이 안정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로마로 쳐들어올 거 뻔할 텐데 막을 방법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그 직접 그 상황이 완성되자마자 이 한리 4세가 카노사의 굴욕을 당했던 그 황제예요. 그 황제가 네. 직접 로마로 군대를 쳐들어갑니다. 네. 로마도 함락이 돼요. 네. 예, 아, 그래서 함락되기 전에 로마를 버리고 도피합니다. 이 네. 그레고리우스 7세. 네. 이게 잘못하면은 저기 뭐냐 하인리 4세한테 생포당해가지고 폐위당할 수도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로마를 도와주던 이제 노르만족 있거든요. 이탈리아 남부 쪽에서 활약하던 노르만족이 있는데 그 노르만족이 이 그레고리우스 7세를 그 이제 어디 겨우 도피해 있는 그레고리우스 7세를 구출해가지고 자기 세력권 안에다가 그 데려다 놓아서 겨우 살아남는 그런 그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7세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있는 동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 로마로 돌아가겠다. 이제 자기 보호해주는 그 노르만족 수장한테
나 교황 네. 아니냐. 네. 나 로마로 돌아가겠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니, 이렇게 조금 그냥 웃기게 얘기할게, 직설적으로. 야, 네. 웃기지 마. 너 거기 가면은 황제한테 납치돼. 그러니까 여기서 조용히, 가만, 여기서 내가 보호해주고 있는 거나 감사하면서 여기서 조용히 있다가, 네. 이거 물론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그 사람이 교황 편이기 때문에 교황을 어떻게든 이제 한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하진 못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렇지만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거기 가면은 로마에 가면은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노르만족 어, 입장에서는 못 막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냐 나의 현실적 필요에 근데 아무리 교황님이지만 네. 맞춰주지 않으면은 당신의 안전은 보장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거예요? 못 못 된다. 된다는 거죠. 그렇게 네. 돼서 거기서 로마를 그리워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는 그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예요? 펀치를 한 번씩 주고받은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하인리 4세는 자기가 날아갈 뻔했죠. 그쵸? 그것 네.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래도 그걸 제압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되갚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 로마로 내려간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사로잡혔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절차가 진행됐을 거예요. 이제 교회 네. 회의가 열리고 그쵸? 이제 이 악덕한 그쵸? 가짜 교황 대신에 진짜 교황을 세우기 위한 교회 회의가 열렸을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저쪽에 이제 도피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직 교황인 거예요. 네, 도피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까 대립왕 세우잖아요. 그쵸? 독일에서 대립왕 네. 세우는 것처럼 대립 교황을 세워놔요. 네, 대립 네. 교황만 세워놓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를 이은 그 정통 교황들이 이 대립 교황들을 축출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역사로 진행이 되게는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근데 요때 만약에 사로잡혔으면은 대립 교황이 아니라 정식 교황이 세워졌을 거예요. 그 네. 황제편에 서 있는. 예. 근데 그거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한 대씩 주고 받은 거예요. 그레고리우스 7세도 하인리 4세를 날리려고 그랬는데 날렸어요? 못 날렸어요? 결국 못 오늘, 날린 거죠. 그쵸? 하인리 네. 4세도 그레고리우스 7세 날려버리려 오늘, 못 날렸죠. 그쵸? 예, 그래서 네. 서로 한 번씩 굴욕을 주는 그런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이 공방전이 벌어지게 됐었던 그 핵심 그거 있잖아요. 성직 임명권. 그쵸? 네. 예, 요게 이제 그 아들 때인 하인리 5세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근데 이 하인리 5세도 재밌는 게 하인리 4세가 유능하긴 한데 워낙 좀 이렇게 변덕스러운 인물이었대요. 그래서 네. 왕위를 자기한테 넘겨줄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네. 원래 정식으로 이어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 자기 형이 있었는데 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형이 한테 안 넘어올 것 같으니까 형이 먼저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네. 반란 뒤에는 또 교황이 있어요. 아, 예, 그 네. 교황이 이제 부축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리 4세가 하인리 5세 형이에요. 형이 일으킨 반란을 제압을 하고 이제 그 안 되겠다 해서 그 동생인 하인리 5세를 이제 독일의 왕으로서 선출을 시켜 놓습니다. 예, 네. 대신에 황제는 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하인리 5세가 아니다. 독일의 왕으로 선출을 했나? 약간 좀 헷갈리는데 하여간 이제 그 형은 이제 그래서 날라간 거예요. 네. 날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하인리 5세가 차기 황태자로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이 하인리 5세도 형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네. 하인리 4세가 실제로 저기 쫓겨나가지고 폐위까지도 됩니다. 물론 그 뒤엔 교황이 있어요. 네. 폐위까지도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능력이 있었던 거라 이 폐위까지도 됐었는데 거기서 다시 세력을 모아서 재기를 해요. 네. 이것도 대단하죠, 그렇죠? 재기를 해서 이 하인리 5세를 거의 또 몰아내기 직전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네. 이대로 됐다면 또 이제 하인리 5세는 자기 형의 길을 갔던 거죠. 근데 그 직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하인리 4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적법한 후계자가 하인리 5세밖에 없게 되면서 그냥 하인리 5세가 이어받게 되는 요런 식으로 예,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하인리 5세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하인리 5세가 그렇게 즉위를 했으니까 교황은 어떻겠어요? 아, 이거 우리 때문에 사실 결국 그 자리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넘겨달라는 거예요? 성직 임명권 넘겨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더 노골적으로 나갑니다. 네. 하인리 5세는 거기에 순응했을까요? 순응하지 못했을까요? 순응하지 못해. 예, 오히려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해요. 그래서 아, 네. 절대로 못 넘겨준다라고 하면서 네, 아마 교황도 아마 한번 바뀌었을 거예요. 하인리 5세 바뀌었나? 아, 이거 너무 좀 복잡해서 헷갈리기는 해요. 하여간 그냥은 안 넘겨줍니다. 아, 예, 네. 그냥은 안 넘겨주는데 몇 차례 이제 공방이 오가게 돼요. 그래서 교황이 아마 막 그 억류됐었던 것 같다. 바뀐 게 아니라 하인리 5세가 그 대관식 하려고 로마에 왔었는데 하여간 이렇게 폭동 같은 게 일어나면서 이 그 네. 교황하고 고위 성직자를 억류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빠졌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로마, 거기에서 새로운 정식 또 그 교황을 예, 선출을 하고 이제 그 교황이 이제 이렇게 계속 협상을 하는 거죠. 예, 너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갈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황제가 임명했잖아요. 고위 주교 같은 경우. 네, 그게 네. 아니라 이제는, 어, 교황청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은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답이 없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교황청에서 임명을 한다. 그러나 그 절차에 있어서는 누가 주관하냐면은 교황의 대리인이 입회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교황의 대리인이 입회하고 있다가 뭔가 이게 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임명권을 교황청에서 행사를 하되 이게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황권에 너무 심각하게 해를 가하는 인물이 임명될 것 같으면은 제동을 걸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네. 더는 황제가 임명은 하지는 않는데 내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황제가 스톱은 할 수 있다. 요렇게 타협이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위 대주교들 교황청에서 하게 하면은 이제 더는 이제 분쟁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대목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교황권과 황권 간의 그런 어떤 정면 충돌이죠. 그리고 누가 더 위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누가 이긴 거예요? 교황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 카노사의 굴욕과 성직임명권 투쟁 이전까지는 황권과 교황권을 비교했을 때 사실상 누가 더 우위인 거예요? 황제권이 더 우위인 것 같은 상황이었죠. 그쵸?
네. 그런데 카노사의 굴욕과 성직 임명권 투쟁을 거치고 보니까 누가 더 위인 상황이 오는 거예요? 교황, 교황권이 더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요때 이후로 교황권의 전성시대가 잠깐 열립니다. 예, 아, 그래서 교황의 권력이 가장 강력하고 막강했던 시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몰락하게 돼요. 예. 예, 그래서 요런 그 과정을 거쳐서 교황권이 최정점에 올라갔다. 요렇게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예, 네.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요런 길을 따라서 교황권이 최정점에 올라가는데 그게 언제냐? 이게 성직 임명권을 교황청이 되찾아왔다고 얘기해야겠죠? 예, 되찾아오는 그 시점이, 그리고 카노사의 굴욕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교황의 권력이 정점에 이르렀던 그 시기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